자,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을 적용을 할 때 우리가 하나 결정해 줘야 되는 그런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스텝 사이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반대 방향으로 얼마만큼 곱해서 이동할 건지 이제 이걸 결정을 해주는 건데, 얘는 다른 말로 우리가 러닝 레이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좋은 적당한 스텝 사이즈를 결정을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앞서 예제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초기 시작점,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반대 방향으로 너무 큰 스텝 사이즈만큼 이동해 버리면, 예를 들면 한 여기까지 갔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원래의 함수값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저희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로 스텝 사이즈가 너무 작았다. 그러면 요만큼만 이동을 했어요. 요만큼만 이동을 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수렴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당한 스텝 사이즈를 정하는 것은 일종의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 그레디언트 정보를 이용해서 매 이터레이션마다 이 스텝 사이즈를 변화시켜 나가는 이러한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방법들도 많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댑티브하게 스텝 사이즈를 결정하는 알고리즘들은 현재 지점에서의 그 영역의 양상을 이용을 해서 이거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간단하게 굉장히 나이브한 그런 휴리스틱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이동을 했는데 근데 함수값이 증가했다. 그러면 언두 하면 되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와서 스텝 사이즈를 한번 좀 줄이면 돼요. 만약에 함수값이 조금 감소했다. 그럼 제대로 이동은 한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많이 이동을 해도 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 스텝 사이즈를 더 키워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이렇게 어댑티브하게 스텝 사이즈를 결정을 해서 로컬 미니멈을 찾아나가는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들도 많이 접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원래 나이브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보다 한 단계 이제 그 발전한 형태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모멘텀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어떤 지점에 지금 서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가장 가파르게 내려갈 수 있는지 그 방향을 결정을 해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점에 또 가만히 서서 어느 방향을 가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결정을 하고 또 이동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공을 굴릴 때는 이런 식으로 이동하지 않죠.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공은 일종의 내려오면서 속도가 붙어서 자기가 원래 내려오던 방향과 그리고 더 가파르게 내려갈 수 있는 방향, 이 정보들이 더해져서 그 다음 위치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속도 개념을 도입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이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위드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멘텀이라는 거는 이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레디언트 값을 이용을 해서 내가 이동해 왔는지, 이제 그 과거 이력을 담고 있는 어떤 추가적인 항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 역시 상당히 다양한 베리언트들이 존재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컨셉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만 살펴보면 이게 앞에서 봤던 나이브한 그런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알파 곱하기 델타 x1이라고 하는 텀을 더해서 i 플러스 1번째의 새로운 지점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델타 xi라는 텀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xi 지점에서 xi-1 이 두 개의 벡터를 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가 xi-1이었고 여기가 이제 xi라고 하면 이 방향을 이렇게 가리키게 되겠죠. 자, 얘는 결국 xi 지점에서의 그레디언트에다가 그때 그 스텝 사이즈를 곱한 거, 자, 요 양만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써보면 더하기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감마 i-1에 f xi-1 지점에서의 이 그레디언트 트랜스포즈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런 텀을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xi 지점에서의 그레디언트만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전 지점에서의 그레디언트 정보도 같이 이용을 해서 그 다음 지점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 아까 이전 예제에서 살펴봤던 이러한 컨투어를 한번 고려를 해보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미니멈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출발을 하면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을 이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형태를 보이면서 로컬 미니멈으로 수렴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모멘텀 정보를 이용을 한다, 그러면 그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 지점에서 공을 굴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처음에는 당연히 같은 위치로 가게 될 거예요. 이전 정보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로 이렇게 굴러오면서 이쪽 방향, 그러니까 이 계곡의 안쪽 방향의 속도가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이 속도 정보를 이용을 해서 그 다음 지점은 약간 이 방향으로 이렇게 더 이동한 이 지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또 더 이쪽 방향, 그 계곡의 안쪽 방향으로 굴러가는 힘이 생기니까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나이브한 그레디언트 디센트랑 비교를 해보면 자기가 굴러왔던 그 방향에 좀 더 가중치를 둬서 그 다음 스텝을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 이외에 이 first order 정보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로컬 미니멈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상당히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드린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그 새로운 방법론들을 이해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개념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이 그레디언트라는 걸 계산을 하는 게 굉장히 연산량이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 그레디언트 정보를 좀 더 컴퓨테이션 관점에서 싸게, 그러니까 적은 연산량을 이용을 해서 이 그레디언트를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절차를 피하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미니멈을 찾아 나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좀 더 짧은 시간에 좀 더 적은 연산량으로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도입된 방법이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앞서 스토캐스틱이라고 하는 말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레디언트에 뭔가 좀 노이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랜덤리스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의 그레디언트의 트루값,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스토캐스틱한 이런 어프록시메이션을 취해서 오브젝티브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겠다는 거고요. 보통 이때 이 오브젝티브 펑션은 디퍼런셔블한 그 펑션들의 합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딱 우리가 머신러닝의 모델을 학습할 때 들어맞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머신러닝에서는 보통 오브젝티브 펑션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냐면 주어져 있는 라지 n개의 데이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라지 n개의 데이터가 주어져 있다고 하면 개별적인 데이터들에 대한 어떤 로스 값, 그것들의 총합, 이게 우리가 줄이고자 하는 그런 오브젝티브 펑션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데이터가 라지 n개가 있다. 그러면 우리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로스를 다 줄이는 그러한 모델 파라미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 개별적인 데이터들의 로스의 총합을 줄이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 개별적인 로스 함수는 이제 미분 가능한 그런 함수로 우리가 보통 가정을 하니까 얘가 바로 디퍼런셜블한 펑션의 합으로 우리의 오브젝트가 표현되는 그런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머신러닝 모델들은 다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실제로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냐? 이거랑 대비되는 개념이 이제 일반적인 그런 스탠다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인데 우리가 얘를 배치 옵티미제이션 방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 모델 파라미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이 i번째 시점에서의 세타 i를 i 플러스 1번째 시점의 세타로 이렇게 그레디언트 정보를 이용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미분한 이 그레디언트를 생각을 해보면 얘가 결국 개별적인 데이터에 대한 로스들, 이거의 그레디언트를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더한 것과 같게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L, 세타는 L
n 세타 n은 1부터 라지 n까지. 자,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결국 개별적인 로스들에 대한 그레디언트의 합과 같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실제 가지고 있는 오브젝티브로 계산한 그레디언트가 될 텐데, 살펴보면 개별적인 데이터들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다 계산을 해서 더해줘야 우리가 트루 그레디언트 값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n이 예를 들면 뭐 100만 개다 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거 한 번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데 100만 개의 데이터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엄청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지 n개에 대해서 하지 말고 이 라지 n개 중에서의 일정 샘플, 그러니까 전체 라지 n개 중에서 예를 들면 k개만큼을 샘플링을 해서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만 이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스들의 서브셋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이것들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당연히 미니 배치 사이즈, 그러니까 여기서의 k죠. 이 스몰 k 값이 크면 원래 그레디언트 값과 굉장히 유사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 베리언스도 줄어들게 될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트루 그레디언트 값에 가까운 그런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근데 만약에 미니 배치 사이즈, 스몰 k가 굉장히 작으면 그러면 그레디언트 값 자체를 계산을 하는 데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 소요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추정치, 이 그레디언트 값에 노이즈가 많이 낄 수가 있겠죠. 어떤 데이터가 뽑히느냐에 따라서 이 그레디언트 값이 원래 전체 데이터로 계산한 것과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노이즈가 그럼 항상 안 좋은 역할만 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노이즈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로컬 미니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오브젝티브 펑션이 굉장히 이렇게 로컬 미니멈이 많은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지점에서 출발해서 원래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 나가다 보면 여기에 딱 막혀버리겠죠. 근데 이 그레디언트 값에 이제 노이즈가 막 끼게 되면 이런데 그냥 이렇게 벗어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안 좋은 로컬 미니멈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오브젝티브 펑션에 대해서는 스토캐스틱하게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그런 미니멈을 찾게 됩니다. 그런 게 많이 실험적으로도 많이 밝혀져 있고요. 자, 그래서 흥미로운 부분은 원래 이제 이 배치 단위로 이 배치 옵티미제이션 방식을 이용해서 전체 데이터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합하고 이걸 이용을 해서 미니멈 값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이 제안이 됐냐면 사실은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많고 이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게 오래 걸린다. 그러면 이렇게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그냥 노이즈가 있더라도 몇 개만 샘플링해서 좀 더 자주 모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자는 거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훨씬 더 일반화 성능이 좋은 그런 모델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는 게 이론적으로도 그리고 실험적으로도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자, 물론 이걸 실제로 적용을 할 때는 그러면 우리가 몇 개의 샘플들을 뽑아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할 거냐, 이제 이것도 결정을 해줘야겠죠. 이제 이 K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결정해줘야 되는 그러한 일종의 파라미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섹션에서는 우리가 제약 조건이 없는, 그러니까 오브젝티브 펑션만 달랑 있는 이러한 최적화 문제에서 얘의 미니멈을 찾기 위한 그런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드린 이 뭐 로컬 미니멈, 글로벌 미니멈의 개념과 그리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의 어떤 직관적인 이해, 그리고 여기에 모멘텀이란 텀이 추가가 되면 어떤 양상으로 이 최적화 알고리즘이 동작을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장점이 있을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